5.18 발언으로 물러난 이병태 전 부위원장. 그런데 이 논란을 단순한 말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발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롱을 신념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혐오 표현을 자유라고 포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무섭노 논란을 사투리 검열이라며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순간 장난처럼 보였던 일배식 놀이가 더 이상 온라인 구석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정치판까지 번진 이 언어가 어떻게 아이들까지 스며들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 주세요. 네, 이병태 어제 물러났더라고요. 그저께 일요일 날 원래 제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이병태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 이병태. 아, 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해야 물러나는 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직 그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하다가 이병태가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사퇴 권고. 위원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이 위원들은 임기가 2년, 3년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네요. 보니까 이번에 이병태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자를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 같은 경우에 임기 보장 3년이고, 근데 규제합리화 여기는 비상임인데도 이 임기가 보장이 되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 본인이 그냥 알아서 사퇴를 하면 되는데 청와대에서 얘기가 없다. 대통령의 얘기가 없다면서 버티다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사퇴를 하긴 했는데 진짜 이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독특한 분이고 제가 더 미스터리는 이분이 어떻게 카이스트의 경영학 교수고 경영대학장까지 했지? 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극우화되고 전직 대통령들을 뭐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조롱하고 혐오하는 거를 이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분이 지금 무슨 광고 5.18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사회적 참사 모든 뭐 세월호랄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조롱하고 혐오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빨갱이 생각을 가지고 통치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병태 TV라고 운영하는데 본인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병태 TV 가면 여러분께서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카이스트의 경영대학장을 했지? 저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진짜. 이런 사람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예. 응? 지금 여기 이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문재인이라고. 이게 일배식 놀이 아닌가요? 이게 일배식 놀인데 이거 굉장히 문제죠. 예. 굉장히 문제. 이게 일배식 놀인데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문재인을 문제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게 일배식 놀이거든. 일배식 사고방식, 일배식의 놀이. 그러니까 일배 교수예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일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수라고 본인 입으로 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애초에 진짜 쓰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난 3월에 임명할 때도. 근데 홍준표 추천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이현주 추천인가 싶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검증 안 합니까? 네. 이건 완전 망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을 교수 자리를 주고 총리급 뭐 상근은 아닙니다만 총리급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분이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재직을 하면서 뭘 했는지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월급은 안 나와도 수당이 꽤 셀 겁니다. 수당을 뭐 회의 때마다 받을 텐데 아니면 뭐 업무 추진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인사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인사 또 한 번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예,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뭐 이준석이랑 또 친하더라고. 이준석 친하고 윤서인이라고 그 만화가 극우 만화가 있잖아요. 윤서인도 친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 검찰 뭐랄까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하는 글도 올렸는데 요거는 기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가 이제 유죄 받은 거를 자기는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도 얘기했거든요. 예, 김건희가 유죄 받은 게 납득이 안 된대요. 음. 저는 납득이 잘 되는데, 예. 김건희가 유죄 받은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 비판적인 기사도 하나 없다라고. 김건희 유죄 판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준엄한 도덕적인 비난일 뿐 검찰이 범죄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묵시적 청탁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판사가 뭐 바보입니까? 예. 검찰이 증거를 제시 못했는데 김건희에게 5가지 혐의 디올백뿐만이 아니고 뭐 반클리프 아페리고 뭐고 전부 다 유죄 나왔잖아요. 본인보다 법을 잘 알고 판사가. 근데 자기가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인이면 이런 걸 막 마음대로 올리셔도 돼요.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시면 되는데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지금 보면 그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됩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들 신도 6만 명을 국민의힘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경찰의 스타벅스 수사. 스타벅스. 도대체 무슨, 이건 고발이 왔으니까 그냥 수사하는 거죠. 고발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극우라고 하기에도 좀 뭔가 표현이 좀 부족한데, 사회 지도층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특히 교수라는 직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면 그 애들은 당연히 일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카이스트도 좀 미스터리입니다, 진짜. 예, 카이스트 대학.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미국의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라고. 야,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무슨 대사도 했대. 라고 하면서 그 말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모스탄이라는 놈, 그거 있잖아요. 지금 출국 정지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극우화됐을 때 당연히 우리 어린아이들, 극우화될 수밖에 없다. 예, 어제 보니까 뭐 배재고 애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1고에 뭐 사과를 하고 뭐 했다고 하던데 걔들의 잘못도 있죠. 걔들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작 진짜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 중에는 일배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작년에 보도했던 리박스쿨도 바로 그런 걸 노린 거거든요. 리박스쿨 자체가 이런 걸 노린 거예요. 그 방과 후 학교에서 극우적인 사상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심으면 아주 빠릅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승만 찬양 노래 부르고 이렇게 시키면은 근데 이 아이는 평생 이승만의 우남이더라고요, 호가. 이승만에 대해서는 칭송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박혀버리는 거죠. 박정희 창가 뭐 이런 리박스쿨 합창단도 있었어요. 합창단. 어린 초등학생들 합창단을 만들어 갖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르게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보수 기독교, 극우 기독교, 정광훈이나 세계로 교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리박스쿨이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바가 뭐냐면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다 리박스쿨에 연계해서 국회에서 뭐 세미나도 하고 하던데 지금 세계로 교회도 그렇고 이른바 대안학교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안학교를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비인가 대안학교가 되는데 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극우 어린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대안학교 중에 특히 기독교 계열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 딸 때문에 대안학교 보내려고 좀 알아봤는데 기독교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만약에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대안학교라는 것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 그 극우 교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방과 후 학교예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자기들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윤석열 때 뭐가 추진이 됐냐면
그걸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 교육 바우처를 줘라 학부모에게. 쿠폰이에요. 이게 교육 바우처 만약에 이게 뭐 30만 원짜리다. 라고 하면 이 바우처를 어디다 사용할지는 학부모가 결정하게 하자. 이런 법안이 그때 정책이 추진이 됐었더라고요. 리박스쿨 뭐 그거 하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돈이 교회에 그 방과 후 학교나 대안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바우처가.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었다.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갔길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 극우 세력들은 진짜 백년지 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극우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리박스쿨 손열숙 대표가 그 얘기도 했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이제 다 한 표, 소중한 한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극우로 세뇌를 시키는 게 가장 쉽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10년 이상 걸리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얘들은 하고 있더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 간단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쳤어도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도 50%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김문수가 41%, 이준석이가 9점 몇 %, 합치면 5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내부 보수 뭐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진보 계열이 이렇게 내부 분열하면 100% 져요. 100%. 그냥 가만히 있어도 쟤들은 40%는 먹고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저런 거지. 만약에 이제 장동혁이 정리가 되고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장동혁보다 상대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 보십시오. 오세훈 당선되잖아요. 이번 달 22일에 오세훈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만약에 오세훈이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유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유죄가 나오면 오세훈은 대선에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은 또 어이없게도 한동훈이 받게 돼요. 한동훈은 만세 부를 겁니다 아마. 오세훈이 유죄받고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크고 넓고 길게 보면 한동훈의 경쟁자 한 명을 법원이 제거해 주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을 일단 그전엔 장악을 해야겠죠. 장동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게 안 되고 한동훈이 오면 자기가 제거 당하니까 다음 공천도 못 받으니까 장동혁은 필사적으로 지금 친한계를 징계하고 다 내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끝까지 장동혁 대표를 응원해 주시고 뭐 후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응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조중동이나 조갑재 보세요. 조갑재 기자가 한동훈이나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재와 정규재 전 주필을 불러다가 뭐 청와대에서 밥도 해주고 사주고 밥도 오찬 대접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갑재 같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역량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앉을 자리는 거기죠. 그러니까 이병태 같은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가 적응 못하고 가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갑재 기자도 보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들 동네에 가서 놀면 됩니다. 괜히 남의 동네에 와서 뭐 변한 척 아닌 척 할 필요는 없다. 정말 한심한 국회의원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몇몇 있죠. 김민전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경상도 사투리 탄압하는 문화 독재에 답답하던 속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좀 풀리노. 자, 이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은 아시죠?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경남 거제 출신의 아이돌
리센 멤버 원희가 무섭노라고 발언한 걸 두고 이제 일베 이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나경원도 글을 올렸어요. 리센 무섭노 일베 논쟁에 조국 구별법 있다. 스타벅스도 못 가고 사투리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검열사에 남조선이 돼가는 무섭노. 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루면은 끝이 없고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까지 막 그 정치권이 가는가? 이거는 논란으로 이렇게 갈 만한 사안입니까? 전 대단히 나쁜 정치하고 예.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도 이게 일베들은 노라고 내가 관찰한 결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 아이돌을 사실상 이제 공세한 것은 동의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 거제가 고향이고 원래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굉장히 뭐 좀 그런 기반으로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되게 인기를 많이 이제 얻었던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가 사투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 거 알잖아요. 국민의힘 그거 모른다고 하면 지능이 낮은 거고 알면서 이러면 나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말끝마다 노조 붙이는 그런 일종의 놀이 문화가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10년 전부터 계속됐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노노거린다? 이런 분 정치에서 되겠습니까?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희롱과 조롱을 정치권이 허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마치 본인들이 탄압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틀린 거고 그거야말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제기가 이 아이돌이 일베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문제 제기한 게 이제 경남 MBC에 다니는 이제 PD인데 그 어른 김장하 감독했던 김현지 PD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감상을 이제 한 줄로 남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경남 사람인데 이게 좀 용법이 이상하다. 근데 용법이 이상한 것은 이 아이돌이 일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베가 만들어낸 그러한 용법 때문에 일반적인 사투리의 용법이 좀 변화한 것 같다. 그게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영향력을 갖게 된 게. 그런 관찰은 참 좋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이돌이 사용한 용법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제 SNS에 있었고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팬들이 아이 우리 저 가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왜 마녀 사냥하려고 그래?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SNS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논쟁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국 전 대표가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옛날부터 이게 일베의 그런 이제 악행에 용어야? 대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구별법이 있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저는 그걸 섣불리 이제 정치권 논쟁으로 끌어온 거는 좀 경솔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진보 진영이 이 아이돌 가수를 일방적으로 일베다라고 낙인을 찍었다든지 그다음에 이 아이돌 가수한테 너 일베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든지 무슨 뭐 넌 은퇴해라라든지 이렇게 괴롭혔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보수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준석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투리까지 검열을 하고 이제는 노라는 단어를 쓰면은 바로 일베가 되고 요 강산의 씨 노래 와그라노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모든 노만 붙이면 이제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세계가 됐다는 식으로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노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쓰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일베식 말투를 SNS에 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방금 본 나경원의 이 스타벅스도 못 가고 사투리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검열사회 남조선이 돼가노 무섭노 저게 전형적인 일베식 말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김민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노 무슨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좀 풀리노 그다음에 어디 가서 문화적 다양성 말도 꺼내지 말해. 이게 일베식 말투거든요. 이 앞에 노가. 그러니까 이 논란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없는 무슨 탄압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베식 말투를 주류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또 극우 정치의 영역을 넓히는 그러한 전략을 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독한 정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스며들어요. 이게 보수 쪽에 자기 일종의 신호처럼 되는 거예요. 일베 문화가 젊은 친구들한테 별 의미 없이 자꾸 스며드는 것처럼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 시원해 보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막 싸우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보수가 결집할 줄 몰랐던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치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끼기덕거리고 자기들끼리 분노와 적개심을 느껴서 싸울 의지, 투쟁력을 갖게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논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들은 지금 경상도를 탄압하고 있는 거야. 문화 독재하고 있는 거야. 전체주의야. 그 습성이 또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습성이 조국한테서부터 또 비롯된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보여요. 이걸 어떻게 그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냐. 근데 애써서 바로잡는다고 해서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악독한 거죠. 간악하고 사악한 겁니다. 정말 악독한 겁니다. 지금 이자들의 공통점은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걸로 꼬우면서 논점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된다. 상처를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지금도 광주 시민들 많은 사람들은 그 5.18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스타벅스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악독하고 간악한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표현으로 하고 그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왜 사투리도 못 쓰게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면은 정말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너무 가버렸어요.